남자는 평생 단 6,000번밖에 사정할 수 없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멍해졌습니다. 정말로 그런 횟수 제한이 있다면 남성의 생식 능력은 일종의 유한 자원일까요? 그 후 병원 메일함에 도착한 한 통의 문의. 보낸 사람은 30대 초반의 미혼 여성. 혼자 살며 자유로운 삶을 즐기고 있었고 어느 날 친구와 나눈 대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남자도 정해진 횟수만큼만 가능하다면 그걸 함부로 써도 되는 걸까요? 그 물음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남성의 몸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30년간 수많은 남성들과 마주하며 그들만의 고민이 얼마나 조용히 쌓이는지를 알아왔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과연 그 수치는 사실일까요? 자신도 모르게 건강을 무너뜨리는 진짜 위험은 따로 있는 건 아닐까요? 댓글로 고민을 나눠주세요. 우리는 당신의 회복을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혜의 흐름 희진 채널을 구독하시고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세요. 남성의 정자는 정말 6,000번으로 한정되어 있을까? 저는 50대 후반의 비뇨기과 전문의입니다. 30년 가까이 진료실에서 수많은 남성들을 만나며 한 가지 공통된 고민을 들어왔습니다. 혹시 정자는 평생에 쓸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최근에도 그런 질문을 또 받았습니다. 얼마 전 병원 메일함으로 한 통의 문의가 도착했죠. 보내신 분은 30대 초반의 미혼 여성으로 결혼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고 혼자 산 지 오래된 분이었습니다. 친구와 성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남성은 평생에 몇 번이나 사정을 할 수 있는 걸까? 라는 궁금증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인터넷에는 이런 말도 떠돌지요. 남자는 평생 6,000번밖에 사정할 수 없다. 사정할 때마다 몸무게가 줄고 기운도 빠진다. 너무 자주 하면 생식력이 떨어지고 결국 건강까지 망친다. 이런 이야기는 마치 정해진 숫자를 다 쓰면 더 이상 남자로서 역할을 못하게 되는 듯한 공포를 주곤 합니다. 하지만 과연 정말 그럴까요? 먼저 이른바 6,000번이라는 숫자에 대해 따져봅시다. 일주일에 한 번 사정을 한다고 가정하면 무려 11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3일에 한 번이라면 약 50년, 하루에 한 번씩 꾸준히 사정을 해도 16년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지요. 하지만 이 숫자는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남성의 정자는 매일 약 1억에서 2억 개 정도 생산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출하는 정액 안에는 정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5%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주로 물, 단백질, 과당 등으로 이루어진 생식액이지요. 게다가 정자는 금방 새로 만들어집니다. 몸만 건강하면 그리고 무리만 없으면 아무리 자주 사정을 해도 정자가 다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물론 같은 날에 여러 번 사정하는 경우라면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앞선 일에서 이외에는 정자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지만 그 이후에는 점점 줄어들고 나중엔 거의 정자가 없는 전립선액만 배출되기도 합니다. 이럴 땐 일시적으로 정자가 거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만약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는 사정 빈도나 양이 과도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잠시 휴식을 권장합니다. 사정 후 허리나 골반 쪽이 무겁고 처지는 느낌. 사정량이 평소보다 뚜렷하게 줄어든 정상은 약 2에서 6m 정도. 사정 시 불쾌감이나 찌릿한 통증이 동반됨. 이러한 증상이 반복되면 생식 기능에 부담을 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단지 횟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고 그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관리입니다. 너무 자주도 너무 오래 참아도 안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몸에 맞는 적절한 빈도를 찾는 것이죠.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자주 듣는 오해 중 하나가 있습니다. 금욕하면 정자가 더 튼튼해지지 않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꽤 많은 남성들이 오래 참거나 사정을 억제하면 정자나 생식 능력이 절약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사정이 오랜 시간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자가 정낭에 쌓이게 되고 그 압력은 전립선에 과부하를 주게 됩니다. 그 결과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고 정자의 질 역시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또한 생리적인 자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정이 반복적으로 억제되는 경우 계속 참다 보면 전립선에 염증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결국 만성 전립선염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전립선은 남성 생식 건강의 중심기관이기에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남성에게도 갱년기가 있습니다. 보통은 50대 중후반에서 60대 초반 사이에 찾아오며 이 시기에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장기간의 금욕이나 생식 기능의 억제가 이어진다면 호르몬의 균형이 무너지고 갱년기가 더 빨리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감정 기복뿐만 아니라 체력 저하, 무기력감, 성기능 저하 등 삶의 질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지요.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관계를 가져야 할까요? 하버드 대학교 연구진이 유럽 비뇨기과 학회지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18년간 3만 2천 명의 남성을 추적 관찰한 결과 한 달에 21회 이상 사정한 남성들은 그보다 적은 빈도로 사정한 남성들에 비해 전립선암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그 숫자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미국 성의학자들은 나이에 따라 건강한 성생활 빈도를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40대는 약 30일에 6회, 50대는 40일에 5회, 60대는 50일에 4회 정도가 이상적이라는 것이지요. 이 수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평균적 기준일 뿐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의 몸 상태와 파트너의 상황을 고려해 무리가 없는 선에서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수천 명의 남성 환자들을 진료하며 뼈저리게 느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해마다 정자의 질과 양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자의 숫자는 물론 운동성과 형태까지 예전보다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그 원인은 복잡하지만 그중 가장 확실한 공통점은 바로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흡연과 음주는 정자의 운동성과 생존율을 떨어뜨리고 기형 정자의 비율을 높입니다. 생식세포는 외부 자극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소음이나 방사선, 중금속 같은 환경 요소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DNA 손상 가능성도 증가합니다. 수면 부족이나 밤샘 근무도 영향을 줍니다. 테스토스테론은 깊은 수면 중에 가장 활발하게 분비되기 때문에 잠이 부족하면 자연스레 호르몬 분비도 줄어들게 됩니다. 비만 역시 문제입니다. 지방이 많아질수록 여성 호르몬 계열인 에스트로겐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남성 호르몬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호르몬 불균형은 정자 생성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칩니다. 또 한 가지 간과하기 쉬운 요인이 고온 환경입니다. 정자는 약 35.5도에서 36도 사이에서 가장 잘 생성되는데 찜질방을 자주 가거나 뜨거운 물에 장시간 몸을 담그는 습관은 고한 온도를 높여 정자 생산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환자들 중엔 아직 30대인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작은 습관 하나, 식습관 하나, 생활 리듬 하나가 정자의 질과 생식력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 이제는 남성들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손을 끊고 싶다면 절대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저는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언제나 말합니다. 습관을 바꾸고 싶다면 생활 전체의 방향부터 조율해야 한다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생활 속에서 손을 쓰지 않고도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입니다. 운동이나 독서, 봉사활동, 정기적인 모임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자신이 집중할 수 있는 것 하나만 제대로 찾으면 손이 먼저 가는 습관도 점차 잦아들게 됩니다. 긴장을 내려놓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말하죠. 몸은 지쳤는데 머리는 잠들지 않는다고.
이런 상태에서는 욕구 조절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트레칭, 호흡 명상, 자연 속 산책, 잔잔한 음악 듣기 등 몸과 마음을 동시에 이완시켜주는 습관을 권합니다. 생활이 아무리 바빠도 내 마음이 나를 놓아주지 않으면 결국 피로는 쌓이고 그 피로가 반복적인 자위 행동으로 해소되려는 경향을 만듭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식습관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극적인 음식은 성기 주변 혈관을 예민하게 만들고 오히려 자위를 유도하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맵거나 짠 음식보다는 굴, 달걀, 당근, 돼지 간처럼 아연과 비타민이 풍부한 식품을 자주 섭취하면 남성의 성기능과 신경계의 밸런스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단지 체력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성욕의 균형을 잡아주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가벼운 산책, 수영, 자전거 타기처럼 땀을 내는 활동을 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이면 습관적인 자위에 대한 충동도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일부 남성들은 말합니다. 정자를 오래 참으면 더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사정을 하지 않고 정자를 장시간 보존하려는 방식은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퇴화하며 금욕 기간이 6일을 넘어가면 활동성 정자의 수가 줄고 형태 이상이 있는 정자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역시 2일에서 7일 사이의 금욕이 정자 수와 활력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정자에도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오래 보관되면 산화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DNA나 세포막까지 손상될 수 있어 생식 능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 너무 자주도 문제지만 너무 오래 쌓아두는 것도 정자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남성 여러분은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자의 질을 가장 확실하게 떨어뜨리는 6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바로 야간 수면 부족입니다. 야간은 우리 몸의 여러 조직과 기관이 스스로 회복하는 시간이고 정자 역시 그 시간에 재생과 복원을 시작합니다. 밤을 새우거나 수면 시간이 일정치 않다면 생식기능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흡연과 음주입니다. 담배와 술은 정자의 치명적인 독입니다. 기형 정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운동성은 떨어지며 수정 능력까지 손상될 수 있지요. 세 번째는 일상 속의 환경 자극입니다. 특히 방사선, 중금속, 강한 소음은 고환과 생식세포에 미세한 손상을 반복적으로 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손상이지만 시간이 누적되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중입니다. 비만은 단순히 몸이 무거워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호르몬 균형 자체가 깨지면서 남성 호르몬은 줄고 여성 호르몬은 늘어납니다. 그 결과 정자는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 외에도 고환 온도가 높아지는 환경 찜질방, 뜨거운 목욕, 전기장판에 장시간 눕는 습관. 이런 요소들 모두 정자 생성에 불리한 조건이 됩니다. 결국 남성 생식력은 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생활 속 모든 작은 습관들이 쌓여 정자의 질을 만들고 건강한 아버지가 될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그 진실을 이제는 제대로 마주할 때입니다. 고환은 체온보다 조금 낮은 온도일 때 정자가 잘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사우나를 자주 하거나 뜨거운 물에 오래 들어가는 습관은 고환 온도를 올려서 정자 생성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런 생활이 오래 계속되면 정자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결국 임신이 잘 안 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비만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살이 찐다는 건 단지 체중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내분비 기능의 불균형, 체내 대사, 리듬의 붕괴, 그리고 남성 호르몬 분비의 억제까지 이어지는 복합적인 생리 변화입니다. 이로 인해 정자의 수는 물론이고 운동성, 형태까지 전반적으로 저하됩니다. 결국 임신 가능성 자체가 낮아지고 생식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죠. 식생활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기름지고 가공된 음식, 인스턴트 식품, 탄산음료, 그리고 트랜스 지방이 함유된 과자나 튀김류는 모두 정자에게 해로운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자는 민감하고 생명력이 약한 세포이기 때문에 우리의 식습관 하나하나가 바로 정자의 건강을 결정짓습니다. 이처럼 정자는 단지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수일 동안 훈련되고 준비된 생명세포입니다. 그만큼 정자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선 생활 전체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남성들이 의외로 간과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생식기 위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어차피 소변만 나오는 곳인데 굳이 매일 닦을 필요가 있나? 하지만 실제로 남성의 생식 부위는 피지선과 땀샘이 풍부하고 털이 많으며 피부가 주름져 있고 공기 흐름이 좋지 않아 각종 분비물이나 박테리아가 쉽게 쌓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청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잔류 세균이 축적되어 요도염, 귀두염, 음낭염 등 다양한 생식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여성의 생식기 구조는 외부 감염에 취약한 구조이기 때문에 남성이 생식기 청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감염균이 여성에게 옮겨지고 이로 인해 골반염이나 자국 내막염 등 여성 질환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위생 부족은 부부관계의 질 자체를 저하시킬 수 있고 성생활의 만족도는 물론 감정적인 거리감까지 만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위생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한 남성이라면 특별한 세정제나 약품이 없어도 됩니다. 단지 하루 한 번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세정 시에는 음낭과 포경 부분을 조심스럽게 펴서 닦고 특히 포피 안쪽은 쉽게 분비물이 쌓이기 때문에 꼼꼼히 닦아야 합니다. 이때 비누나 바디워시는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식기 피부는 매우 민감해서 향료나 계면 활성제가 포함된 제품은 알레르기나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얼굴, 발, 생식기를 같은 수건이나 대야로 씻는 습관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부위별로 세균 구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도구를 쓰면 교차 감염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생식기는 우리 몸에서 가장 민감하고 그러면서도 가장 쉽게 외면당하는 부위입니다. 보이지 않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쌓이면 그 피해는 결국 내 몸에 돌아옵니다. 이쯤에서 저는 한 사례를 떠올립니다. 누구보다 매력적이고 바른 생활을 하는 젊은 남성분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외모도 준수했으며 부모님은 안정된 직업을 가졌고 가족 관계도 좋았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수년째 연애를 시작해도 늘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성관계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문제라는 걸 알면서도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그는 조용히 혼자서 그 문제를 떠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비뇨기과에 방문했고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하게 되었죠. 제가 위에 남성 환자에게 해준 가장 중요한 조언은 비아그라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하기 전에 반드시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약이라 해도 장기 복용이나 남용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음식과 음주는 약물 대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몽은 비아그라의 대사 효소 작용을 방해해 혈중 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약효가 강해지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음주는 두통, 저혈압, 심계항진 등을 동반해 약물 부작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복용 시간과 용량 역시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성관계 1시간 전 복용을 권장하지만 이는 개인의 체질과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담당 의사의 처방과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절대 스스로 용량을 늘리거나 하루에 2번 이상 복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비아그라는 올바르게 사용하면 효과적인 치료제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능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것이 더 근본적인 회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성분들이 흔히 묻습니다. 자위가 해롭나요? 저는 언제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적절한 자위는 해롭지 않으며 자연스럽고 건강한 성반응의 일부라고요. 하지만 습관이 아닌 의존이 될 때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무분별하고 빈번한 자위는 점점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과잉 분비되며 중추신경계가 예민해지고 점차적으로 감각이 둔해지게 됩니다. 결국 더 강한 자극이 없으면 만족을 느끼기 어려워지고 실제 파트너와의 관계에서는 흥분이나 사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저는 성반응 역치의 왜곡이라 부릅니다. 자위를 습관처럼 반복하면 전립선 역시 항상 충혈되고 부어오른 상태가 됩니다. 이로 인해 면역 방어력이 떨어지며 세균 감염에 취약해지고 결국 전립선염이나 전립선 비대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반복되는 압박은 음경해면체에 미세한 손상을 주게 되고 이는 발기 기능의 저하, 즉 발기부전 발기지속력의 약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는 조루입니다. 보통 삽입 후 1분 이내에 사정이 이뤄지는 경우 이를 조루로 간주합니다. 조루는 남성에게 깊은 수치심을 주고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만들며 파트너와의 관계에도 부담을 주게 됩니다. 다행히도 조루는 치료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요즘은 먹는 약을 포함해 다양한 치료법이 나와 있으며 신경 전달 조절을 통해 사정 시간을 연장하는 약제들도 임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러지? 라는 생각보다 이제부터는 제대로 다뤄야겠다는 결심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조루 치료에 있어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약물 중 하나가 바로 다폭세틴 다백사타인 성분의 약입니다. 이 약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인 세로토닌의 작용을 조절하여 중추신경계의 사정 조절 능력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쉽게 말해 사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연장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는 어디까지나 도움이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만능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심리적 불안과 자책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기대치를 줄이고 조급함을 버리며 의사의 지시에 따라 천천히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자위를 조절하고 싶지만 쉽지 않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럴 땐 억제보다는 전환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저는 상담 중 환자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자위를 없애려 애쓰지 말고 그 시간을 채워 넣으세요. 시간표를 작성해 보세요. 단순히 일과만이 아니라 식사, 산책, 독서, 운동, 친구와의 만남까지 매 시간의 루틴을 계획해 보면 뇌가 생산적인 바쁨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자극적인 매체나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시각적 자극에 매우 민감한 남성의 특성상 선정적인 이미지, 비좁은 실내복, 거울 속의 자신조차도 무의식적인 자극의 원인이 되기도 하니까요. 또한 수면 리듬도 자위 습관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늦은 밤, 머리가 복잡해질수록 충동은 커지기 마련이죠. 그럴 땐 조용한 음악을 틀고 깊은 호흡을 하며 자연스럽게 뇌파를 이완시켜 보세요. 저는 환자분들에게 수면 명상 앱, 이나 심신 안정 오디오북을 종종 추천하곤 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하나. 남성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음식이 뭔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중 단연 자주 언급되는 것이 바로 부추, 한자로 기양초라고도 부르지요. 부추는 단순한 채소가 아닙니다. 예부터 한약재로도 활용되어 온 이 채소는 신장 기능을 도와 요로를 따뜻하게 하고 하체의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정력 강화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씨앗 부분은 부추시고자 라하여 정력 보강, 사정과다, 허리 시림 같은 증상의 탕약으로도 쓰입니다. 물론 음식은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른 식습관은 언제나 몸의 바탕을 다지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저는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입에 넣는 것부터 몸은 기억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식재료는 바로 구기자입니다. 예부터 동양의학에서 간과 신장을 보호하고 시력을 개선하며 정력을 강화하는 대표적인 약재로 쓰여왔지요. 비타민 B, C, 이를 비롯해 베타카로틴, 리놀렌산, 철분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피부 탄력 및 노화 방지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보다는 음식이, 음식보다는 습관이 몸을 만든다. 구기자는 단순히 보조적인 약재가 아니라 꾸준히 섭취하면 몸 전체의 기운을 북돋우고 정력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다음은 많은 남성분들이 좋아하는 새우입니다. 새우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맛도 뛰어나고 소화도 잘 되어 체력이 떨어진 중장년 남성분들에게 아주 적합합니다. 특히 허약 체질이거나 식욕이 없는 분들에게는 회복식으로 추천드릴 수 있죠. 정력을 강화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어 저는 새우를 겨울철 스테미나 식단으로 자주 권유합니다. 그 다음은 황치로크라 일명 남성 채소입니다. 원산지는 아프리카지만 최근 국내에서도 쉽게 재배되며 식물성 비아이라 불릴 만큼 정력 강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오크라에는 뮤신이라는 점액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남성의 생식력과 소화기관 건강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씨앗에서는 건강기능성 오일도 추출될 만큼 활용 가치가 높은 식물입니다. 그 외에도 참치 정소어란, 염소 고환 양자, 정소 요리 등은 과거 한의학에서 정력 회복을 위한 고급 보양식으로 분류되곤 했습니다. 예컨대 정소는 단백질과 인, 철, 비타민 B군이 풍부하고 체력 회복 및 남성 호르몬 분비 촉진에 도움을 준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처럼 효능이 있다고 전해지는 식재료들은 항상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맞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동물성 장기나 고단백 식품은 과잉 섭취 시 간이나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다슬기 사슴조개입니다. 한국에서는 흔히 강가나 시골에서 잡을 수 있는 식재료로 알려져 있지만 중국 전통의학에서는 오랫동안 신장을 보호하고 독소를 배출하며 정력을 높이는 약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다슬기에는 신장을 자극해 정액 생성을 돕는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으며 이뇨작용과 간 보호, 체내 염증 완화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신장 기능이 약해성 기능 저하를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다슬기 요리를 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8번째는 당나귀 고기입니다. 비록 한국에서 흔히 접하기는 어렵지만 전통적으로 당나귀 고기는 하늘엔 용고기, 땅에는 당나귀 고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영양가 높고 기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회복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당나귀 신장 부위는 따뜻한 성질을 지녀 남성의 신장 기능을 도와주며 요통, 무기력, 발기부전 등 정력 관련 증상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전해집니다. 다만 고지방이 아닌 고단백, 저지방 육류로 분류되어 심혈관 건강에도 무리가 없습니다. 9번째 식재료는 밤알마롱자입니다. 밤은 한국에서도 가을철 보양식으로 사랑받는 식재료인데요. 중국에서는 정력을 보하는 최고의 경과로 불리며 신장 기능 개선, 양기 보강, 정자 형성 촉진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밤은 아연zinc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으로 남성 생식 건강에 필수적인 미네랄로 작용합니다. 아연이 부족할 경우 테스토스테론 분비 저하와 정자 수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50세 전후의 남성분들에게는 꼭 챙겨야 할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10번째는 리치입니다. 리치는 따뜻한 성질의 과일로 예로부터 피로 회복, 소화 촉진, 기력 증진, 그리고 특히 정력 강화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기억력 저하, 수면 장애, 요통 등의 증상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체질상 열이 많은 분, 특히 간열이 심한 분들에게는 리치 섭취가 오히려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리치는 보약이 될 수도 있고 과하면 화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10가지 식재료는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남성 건강을 위한 자연적인 치유 방식이자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예방법으로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체질에 맞지 않거나 일상에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운동 부족이 계속되면 음식 하나로 건강이 회복되기는 어렵습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잠시라도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좋아요와 댓글, 구독은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남성들에게 닿을 수 있는 따뜻한 다리가 됩니다. 당신의 건강과 평안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길, 내일은 더 가벼우시길 바랍니다.